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스포츠 지도사, 한국체육사 과목을 담당하는 박용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체육사 단원은 역사라고 하는 큰 부분에 있어서의 한 일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셨던 역사라는 과목이 있죠. 한국사, 또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런 중에서 한국사 내용 중에서 체육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다양한 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국체육사는 아마 정치, 때로는 경제, 때로는 사회, 문화사 파트에 걸쳐서 다양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실제 한국사 과목에서 출제되는 무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의 한국사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내용과는 달리 체육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이도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쉽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활동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체육사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말이죠. 우선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 역사 내용 중에 한 파트였던 체육사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한번 봅시다. 역사의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의미. 뜻이죠, 뜻.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역사의 의미는 곧 역사를 어떤 시각에 입각해서 살펴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이다 해서 사관이라고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2018년, 19년 연거푸 연이어서 이제 출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한국 체육사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한국사라고 하는 통틀어서 보통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통틀어서 봤을 때도 역사의 의미, 사관 이걸 제일 먼저 언급을 하죠. 자, 역사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실로서의 역사하고요. 이 사실로서의 역사요. 한자만 다르죠. 뜻은 한글은 똑같습니다. 뜻은 다르겠죠, 물론. 이 사실할 때 사는 이 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얘기를 모든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얘기하죠. 있는 그대로의 역사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라든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가지고 이랬다라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거 좋다, 나쁘다. 이거는 이롭다, 아니면 이거는 이롭지 않다. 이걸 평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역사가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기록이에요. 이걸 우리는 사실로서의 역사다라고 일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이런 역사를 강조했던 사람이 독일의 역사학자입니다. 랑케입니다. 랑케 사관이라고 그래요. 자, 랑케는 이 사실로서의 역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한다. 여기서 사실은 이 사실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서의 역사를 말한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 추가하거나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이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면에 후자 이 사실로서 역사는 주관적인 기록입니다. 역사가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기록, 이거를 강조했던 사람이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E.H. 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젊으셨던 시절 아니면 고3 내지 아니면 대학 1학년 신입생 때쯤 보통 많이 읽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꼭 그때만 읽지는 않겠지만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죠? 아니면 다 읽지는 못하셨지만 아마 이런 제목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What is History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에서 E.H. 카는 역사는 뭐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과거, 옛날의 사건을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가가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역사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과거의 사실은 뭐냐? 이 과거는 이 사실이 갑니다. 옛날에 있었던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현재적 관점에서 누가? 역사가가 계속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A라는 사건이 이때는 O로도 해석되지만은 이때 가면 X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A를 한번 들어봅시다. 1961년 5월 16일 날 5.16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이거? 5.16 쿠데타입니까? 그렇죠.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그의 4.19 혁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 1년 후에 군부 정권입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 군부 정권이 등장해서 4.19를 혁명은 아니라, 4.19는 혁명이 아니라 4.19 의거다. 그러니까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걸 혁명이라고 그러죠. 의거는 정의로운 거사다 해서 의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혁명하고 비교하면 의거는 한 단계 밑에 정도의 급이에요, 급. 혁명이 A급이다라고 한다면 의거는 B급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5.16이라는 사건은 여기서는 뭐예요? 바로 이 사실이죠, 이 사실. 이 사실이 아니라 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5.16이라는 사건을 당시 박정희 정부 때는 5.16 뭐라고 했어요? 혁명이라고 그랬죠. 이거 누가 봐도 혁명이에요. 혁명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이후에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 5.16이라는 사건을 뭐라고 이제 규정했냐면은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쿠데타다. 군사 정변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 소위에게는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사실. 이 사실을 박정희 정부 때는 혁명이라고요. 현재는 쿠데타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할 때, 역사할 때 사차. 기록한다라는 의미예요.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쓰느냐? 역사가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이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였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교훈으로서 역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놓는 것에서 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쓰겠어요? 거울로 삼자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책 제목에는 뒤에 이런 글자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요. 자, 이 글자가 뭐냐면은 거울감자입니다. 뭐 동국통감, 자치통감, 또는 뭐 자치통감, 강모. 그래서 감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울감자거든요. 거울로 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79년 12월 12일 12.12 군사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군부죠. 새로운 군부. 그러니까 신군부에 신자를 붙여놓겠어요. 얘네들이 군사정권을 한번 만들어 놨죠. 이때 새로운 또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등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군부에 의한 쿠데타. 한국 현대사에서의 두 번에 걸친 쿠데타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말이죠. 요리를 할 때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건 재료예요, 재료. 여러 가지 야채, 양념, 기타 등등의 재료입니다. 요리가는 역사가가 되는 거죠. 이 재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역사가가, 요리사가 맛있게 요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요리가 되는 거죠. 이게 역사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과거의 이런 사실을 역사가가 현재적 관점에서 계속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재료, 과거의 사실 재료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전되어 오는 것도 있죠.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걸 또 기록해 놓은 문학을 구전 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지. 또는 뭐 사료도 있죠. 사료. 기록해 놓은 것들 사료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또 문학 작품도 있고요. 그렇죠? 문학 작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는 거죠. 우리 요리할 때 여러 가지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것만은 아니고 이것만은 아니다. 즉 이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적 관점에서 기록해 놓은 것. 이게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분류사로 나눌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이렇게 나누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만 딱 뽑아 쓰자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체육에 관한 역사입니다. 체육사죠. 체육사. 이것만 좀 보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과목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개 내용 중에서 한 9개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체육이라고 하는 하나만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할 때 시험 과목이 다양한 과목도 있죠. 그 다양한 과목들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렇죠? 한국체육사는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있는 부분까지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본만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국체육사 강의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체육사는 뭐냐? 체육사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정의를 묻는 겁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던 18년, 19년에 출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자료를 좀 올려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연구 대상으로서는 인간과 공간과 시간, 이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 어떤 계속 출제를 했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구성의 3요소라고 그래요. 굳이 여기서 체육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역사란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역사. 체육사니까 너무 이렇게, 편협되게, 너무 또 어렵게 접근하실 것 같아서, 그냥 역사는 뭐냐? 역사 중에 체육사니까, 그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역사 구성의 3요소를 이렇게 합니다. 인간과 공간과 시간.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옛날 한말에 우리 민족지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이런 책들을 남겼던 저술했던 그 신채호입니다. 화랑도에 대해서 화랑을 낭가사상이라고 표현했던 화랑의 랑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화랑가, 즉 화랑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출연해 주기를 원했던 바로 신채호였어요. 그 조선상고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역사는 무엇이뇨 했어요. 인간과 공간과 시간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역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인간은 뭐냐? 역사의 뭐예요? 주체예요, 주체. 공간은 역사의 뭐가 되는 거죠? 무대가 되는 거고요. 시간은 역사의 뭐가 되는 거죠? 흐름이 되는 겁니다. 흐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지 바로 역사가,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기서는 체육사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사는 뭐냐? 또 역사는 뭐냐? 정의는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사, 즉 역사 중에서 체육사입니다. 역사 중에서 이 체육사가 연구가 됐던 것은 언제부터냐? 삼국시대냐? 아닙니다. 고려, 조선? 아니에요. 언제부터냐 그러면은 바로 광복 이후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2015년 기출문제에 보면은 이런 문제예요.
체육사가 본격적으로 연구된 시기는 언제부터냐? 조선시대, 일제시대, 광복 이후 등등 이런 이제 선지가 나옵니다. 언제요? 광복 이후예요. 자, 광복이 언제 광복이 되나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죠. 광복 이후입니다. 45년 8월 15일 이후에 본격적인 연구에 있다. 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체육사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영역이 이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역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체육사란 인간 체육의 역사다. 그렇죠? 역사란 우리가 살아온 거에 대한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육을 본인력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뭐란다? 체육사입니다. 체육사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가장 적절한 정의예요. 자, 또 하나 체육사란 두 번째 과거의 체육적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다. 체육적인 사실할 때 사실은 우리가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역사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요. 보통 우리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가 몇만 년 전이냐라고 하면은 70만 년 전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70만 년 전부터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모든 사실들이 다 역사가 될 수도 없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우리가 역사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잖아요. 이거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0가지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나머지 99개를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해 놓은 내용만 보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체육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누가? 역사가가. 역사가가 해석하려는 학문이다. 역사가의 관점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죠? 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또 체육사에 대한 정의 또 한번 내봅시다. 체육사란 세 번째 봅시다. 체육과 스포츠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거를 체육사라고 그래요. 체육과 스포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체육과 스포츠는 달라요. 자, 체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씁니다. 체육, 그래요. 체육. 응? 체육. 육성한다, 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육입니다. 체는 몸체자입니다. 몸체. 약자고요. 몸을 기른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덧붙이면은 체육이라고 하는 건요,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드는 거예요. 뭐 근육도 막 키우고 말이죠. 너 헬스클럽에 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운동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체육이라고 그래요. 그럼 스포츠는 뭐냐? 그렇게 이제 몸을 기른 다음에 어떤 규칙이라든가, 어떤 원칙, 어떤 룰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과 개인, 또 단체와 단체끼리 시합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스포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항상 규율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야구에 규칙이 있죠. 야구는 단체전이죠. 축구 단체전입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축구하는데 손으로 잡아가지고 공 들고 손 잡아가지고 던지면 그게 축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배구는 손, 발 다 이용합니다. 그렇죠? 또 그 라인이 있죠. 그 안에서만 하는 거죠. 농구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운동 경기마다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스포츠예요. 이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체육사다. 또 하나. 체육사란 네 번째, 신체 운동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거시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을 뭐란다? 체육사란다. 거시적으로. 아주 멀리. 추측도 하기도 하고요.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죠. 이게 체육사예요.
자, 또 하나 체육사는 뭐냐? 인간의 신체 운동 발전을 통해서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의의를 밝히는 학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도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학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과목에 시험 과목에 생물과 관련된 과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뭐 기초 의학과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또 화학과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그렇죠? 전부 생물학적인 이런 의의를 밝히기에 종합적인 통합적인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스포츠사 자격증에서 운동만 잘하면 된다? 이 체육만 잘하면 된다? 몸만 기르면 된다? 아니에요. 그 룰, 규칙도 알아야 되지만은 몸의 구조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밝히는 학문. 이 체육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이제 체육사 할 때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해왔던 신체 활동의 역사를 연구한 학문이다. 그랬죠. 뭐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을 위해서 단박질도 하고, 그때는 말 타고 다닐 시절이 아니니까 뛰어다니고 말이죠. 또 활도 쏘고 말이죠. 사냥하지 않습니까? 또 신석기 시대 때가 유행하면 이제 무슨 뭐 농사를 지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죠. 삽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체육이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시사의 체육부터 현대사의 체육까지 정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 좀 읽어볼게요. 과거의 체육이 어떻게 행해졌으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이 사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실입니다. 그럼 모든 객관적인 것들,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군사, 환경 등과 이 역사예요.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밝혀 미래를 현명하게 통찰한 학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사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체육과 관련된 것들을 거시적으로 고찰한 학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체육사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학문이 언제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광복 이후부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자료 좀 뒤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사와 함께 스포츠의 기원과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체육과 스포츠는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스포츠. 일단 룰이 나온 겁니다. 규칙이 나온 거예요.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어떤 게임이 진행되는 겁니다. 스포츠라. 이거는 기원이 언제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이걸 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봅시다. 스포츠란 말 대신에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편이 스포츠의 기원을 유추하는 데 더 편리할 것이다. 꼭 구석기 시대 때 스포츠 그럼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신체 활동. 그 신체 활동이 언제부터냐? 신체 활동 인간이 짐승과 인간 구분이 되겠죠? 인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생존의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스포츠와 인간 신체 활동의 기원은 같다. 스포츠와 인간의 신체 활동의 기원은 같다. 그래서 스포츠란 말 대신 우리는 그냥 옛날엔 신체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스포츠의 발전 단계는 생존 기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본다면은 생존 기술 그럼 구석기라든가 또는 신석기 등 이란 바로 원시사회입니다. 원시사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그 자체도 신체 활동. 일종의 체육이며 더 나아가서 스포츠며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락으로서의 신체 활동입니다. 말을 탄다거나 말이죠. 이런 것도 있죠. 활을 쏜다거나 이런 것들 오락이에요. 그 다음에 뭘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말타기, 활쏘기, 말을 탈 때는 어떻게 얼마의 거리를
몇 분 안에 통과해야 되고, 활은 또 몇 미터 거리에서 어떤 활의 규격은 어때야 되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룰을 만들어서 직접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간에 싸우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스포츠예요. 그래서 스포츠는 생존기술, 유희, 그 다음에 스포츠. 요 순서대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육사의 연구 영역을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거꾸로 말이죠. 역사의 연구 영역인 어떤 영역이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광범위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행정, 예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폭을 좀 줄이겠습니다. 체육사입니다. 체육사 연구 영역입니다. 자, 2015년에 출제했던 부분입니다만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이 있고요.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이 있고요. 개별적, 특수적 연구 영역이 있어요. 먼저 통사적, 세계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사라고 하는 것은 이 통사입니다. 통사요. 통틀어서 어떤 하나만이 아니라 통틀어서. 그래서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입니다. 이건 봅시다. 뒤에 역사에 나타난 보편적인 변화와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한다. 자, 보편적인 변화와 발달 과정이 나왔습니다. 보편. 이거는 어떤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객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객관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런 변화와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어떤 그 나라만의 특수한 그런 걸 연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얘기한다. 이거 통사적인, 세계사적인, 우리 것만이 아닌, 이제 전체적인 것이. 두 번째,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이다. 시대다, 그러면 우리 한국사에서 본다면 고려시대, 예를 들어서, 또 조선시대, 또 신라시대. 자, 지역적 연구 영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경기도 지역, 또 충청도 지역, 또 강원도 지역, 또 제주도 지역, 이런 지역에서의 스포츠,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지역적인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연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특정 시기나 지역에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의 초점이다. 특정 시기나 지역,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구 영역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개별적, 특수적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특정한 사건이 가진 특수한 의미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은 고려 사회를 두 시기로 나눌 때 고려가 918년에 건국돼서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되면서 고려가 멸망을 하죠. 고려 사회를 두 시기로 나눌 때 기준은 1170년 무신정변이라고 얘기해요. 무신정변 이전 고려 전기 이후는 고려 후기입니다. 고려 사회를 문벌귀족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벌귀족 사회의 쇠기를 박은 사건이 뭐예요?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아시죠? 그 무신정변의 원인이 됐었던 수바퀴라고 하는 게 있죠. 수바퀴. 택견하고 비슷합니다. 그 수바퀴. 손 동작을 가지고 이제 게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문신들이 이제 무신끼리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니까 갔다가 때려서 이 의방이라는 사람인가요, 그죠? 그래서 떼굴떼굴 계단에서 굴러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정한 사건, 무신정변과 같은 그 당시 수바퀴, 이 수바퀴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전통 문화로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인 또 특수적인 연구 영역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사 연구 영역은 글쎄 이건 우리가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이렇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연구 영역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그래서 꼭 어떤 단편적인 하나만의 연구 영역이 있는 건 아니죠. 지배층 입장에서 보낼 수도 있고 피지배층, 민중 입장에서 연구하는 영역도 있고 그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은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 때 무신정권기 때 보면은 뭐 공주 명학소의 난 또는 망이 망소의 봉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는 망이 망소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면은 뒤에 난이라고 한 것도 있고 봉기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난이라고 하는 거는 지배층의 가치관에서 보는 거예요. 봉기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분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참고로 난이라고 표기하지 않고요. 봉기라고 표기합니다. 역사가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진 겁니다. 옛날엔 지배층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민중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체육사 연구 영역도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연구 영역이 있다는 거지. 뭐 체육사를 다른 방향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은 또 아니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론에 입각해서 이것만 이것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체육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뭐냐?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행위의 모습을 과거에서 찾고자 체육사를 연구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은 지금 현재 승마 있잖아요. 언제부터 탔을까? 삼국시대일까? 아니면 무슨 연맹국가 시대였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문학으로서의 체육사를 연구한다 그렇죠. 문학으로서.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뭐 임경업전이라든가 그렇죠? 임진록이라든가 이런 군담 소설들 있죠. 그런 작품 전부 체육사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가 있죠. 대리 경험으로서의 체육사를 연구합니다. 대리 경험. 그렇죠? 뭐 1번과 첫 번째 얘기했던 이런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직접 우리가 삼국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역사를 연구하면서 체육사를 연구하면서 삼국시대 때의 어떤 일반적인 체육활동 내용들을 우리가 체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때 그랬을 것 같아. 이때 말은 어떻게 타고 말이야? 이때 또 무슨 민속놀이로서 뭐 씨름은 어떻게 하고 말이지? 대리 경험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자, 전문적인 훈련으로서의 체육사를 연구한다 그렇죠? 전문적인 훈련으로서.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연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체육사를 연구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체육사를 연구하는 이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좀 올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사 연구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거 한번 볼까요? 스포츠의 기원이나 발달 과정을 다룬다. 기원, 발달 과정. 앞서 말씀드렸죠? 연구 내용입니다. 자, 스포츠 종목의 발생 원인과 조건, 또 스포츠를 통해서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문화현상. 이게 체육사 연구 내용이에요. 달리 표현한다면 역사의 연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예만 들어봅시다. 시대별로 파생된 여러 문화현상을 다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포츠를 통해서. 이래서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여러 스포츠 중에서 개인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오늘 프로야구다. 프로야구. 1982년부터 시작이 됐죠. 5공화국 전두환 정부 때 3S 정책에 일환해서 출발합니다. 3S로 나중에 5공화국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스크린, 섹스, 스포츠를 얘기합니다. 그 프로야구에서 파생된 여러 문화현상. 그래서 프로야구가 유행을 하면서, 판을 치면서 야구 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번창하고, 그렇죠? 야구용품, 야구공, 뭐 글러브, 또는 유니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용품만 나오겠습니까? 프로야구가 융성하고 발전하고 또 이게 굉장히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캐릭터, 용품들 있죠, 캐릭터들. 뭐 열쇠고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이거 등등등등.
꼭 프로야구만 그렇습니까? 프로배구는 안 그렇습니까? 또 축구 같은 건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련 문화현상을 묶어서 바로 연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육사 연구 단계를 좀 살펴봅시다. 어떻게 연구하냐? 요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과제를 선택하는 겁니다. 과제 선택 뭐냐면은 주제를 잡는 거, 주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주제 설정.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의 역사, 이렇게 어떤 그 주제,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관련된 자료를 뭐래요? 수집을 해야 되겠죠. 프로야구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것들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유니폼은 어떻게 A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A라고 하는 팀의 유니폼은 82년부터 현재까지 똑같지는 않죠.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수집한 자료를 분류를 하는 겁니다. 프로야구의 역사 중에서 유니폼의 역사, 또 프로야구 중에서 무슨 관련 용품의 역사, 또 사회에 끼친 영향 중에서 캐릭터의 변천사,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분류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분류한 자료 중에서 프로야구 유니폼의 역사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가설을 구성하는 거죠. 유니폼은 왜, 언제, 왜, 무엇 때문에 바뀌어져 나갔을까? 라고 하는 가설을 정하고 그 가설을 입증하는 자료를 또 모아가지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래서 이때는 1900 몇 년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유니폼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예요. 이게 체육사 연구 단계다. 이 연구 단계는 꼭 체육사만이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 써보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학사 내지 석사 학사 과정에서는 논문을 잘 안 쓰죠. 졸업시험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그러죠.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논문 쓰셔봤죠? 논문 쓰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체육사라고 해서 별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뒤로 좀 넘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체육사의 시대 구분을 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시대 구분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 체육사의 종합적인 이해와 소수를 돕기 위해서 시대에 구분한다. 2018년도 기출문제에 시대 구분의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이 문장 그대로입니다. 비단 체육사만일까요? 역사의 연구 이유는 뭐냐? 똑같습니다. 역사의 종합적 이해와 소수를 돕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은 자, 생활체육시대, 무예체육시대, 학교체육시대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생활체육시대는 원시시대입니다. 주로 이제 구석기, 신석기 이런 시대예요. 이때는 사냥활동을 통해서 사냥을 하는 것은 운동하자는 건 아닙니다.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생존. 무예체육 시대는 부족국가에서 조선시대 때까지 얘기합니다. 부족국가 청동기 시대부터 했어요. 국가가 나오던 시절이에요.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까지입니다. 이때는 국방을 위한 무예 수련이 중심을 이루던 시절입니다. 국방, 군사력 강화. 그 갑오개혁 이후에 갑오개혁 1894년입니다. 갑오개혁 이후는 학교체육시대예요. 학교체육시대다라면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이요, 교육. 그래서 근대식 학교를 통해서 체육활동이 행해지던 시절. 그래서 이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통틀어서 이전을 전통체육, 이유는 뭘로? 근대 체육. 우리 한국사도요,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대 사회로 구분하기도 하죠.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크게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은 전통체육시대, 이유는 근대체육시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한국 체육사 강의 첫 시간이었습니다만은, 바로 역사는 무엇이냐? 그 중에 이제 체육사란 무엇이냐? 체육사에 대한 연구 영역. 왜 체육사를 연구해야 되느냐? 또 체육사 연구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체육사에 대한 시대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활, 무예, 학교 체육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까지 해서 체육사에 대한 개관 설명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원시사회 체육 시대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